좋아요, 구독. 우선은 최근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동향들 보시고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떻다라고 한마디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트럼프 2.0이라고 하는 네. 트럼프가 2기가 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글로벌리 그 크립토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많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 계속 아마 집권을 하고 나면 더 많이 그런 예상치 못할 일들을 많이 나오긴 할 텐데 기본적인 거는 트럼프 2기 이후에 크립토에선 그런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벌써 1년 넘게 됐는데 기존 레거시 금융과 이제 기존 엔터프라이즈에서 채용하는 것들이 더 많아질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내에서는 사실 과세 유예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다가 이제 과세가 어느 정도 좀 확정이 되면서 상당히 시장 자체는 좀 국내에서는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글로벌적으로는 이러한 영향력들은 좀 미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워낙 또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한번 이야기를 좀 과세는 들어볼까요? 네. 제가 뭐 다른 방송에 말을 했는데 사실은 뭐 수익이 있으면 과세하는 게 당연하긴 한데 뭐 금투세는 유예가 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데 이렇게... 이쪽에 대해서는 약간 그쵸. 공정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보면 아직은 저희 전체 인프라스트럭처도 갖춰져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금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하고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금액은 상향 조정했잖아요. 약간 달래기식으로. 그 조치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교수님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오늘 그 주제는 아니면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말씀은 준비를 하고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안 좋잖아요.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이거를 만약에 과세를 안 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 주식이 그런데도 안 좋은데 그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니까 가상자산, 암호자산 쪽으로 가는 거를 좀 막기 위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의견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약간 밸런스가 좀 중요한데 밸런스가 좀 무너졌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글로벌 시장에 대한 더 산업을 진흥할 걸 예상을 해야지. 과세부터 한다면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신적인 그런 발언들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래도 잘 귀담아 듣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 가상자산에 관한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이라고 하죠. 5만 명이 빠르게 지금 현재 모집이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추후의 방향성들은 조금 더 계속되는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과세에 관한 소식들 전해진다면 또 코인 뉴스룸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솔라나 코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솔라나 코인도 암호화폐 자산 중에는 시가총액 상위로 자리를 잡으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솔라나 코인 어떤 코인인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솔라나는 이제 가장 유명한 별명은 이더리움 킬러. 맞아요, 원래 그거였습니다. 였었죠. 네. 이제 지금 야나톨리 야코벤코가 2020년 3월달에 출시가 됐고요. 일단 말씀 기술적으로는 이제 레이어 1이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잡겠다고 하는 걸 보통은 이더리움을 EVM과 연결하고 확장하겠다는 게 지금 분위기긴 했는데. 아주 당차게 솔라나는 이더리움 킬러로 하고 있고 그리고 속도 굉장히 빠르죠. 속도가 사실은 뭐 프루프 오브 히스토리라는 특별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어떤 속도가 이제 병렬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 뭐 도로가 1차선보다는 10차선 되고 훨씬 빨리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라나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아마 NF나 디파이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서 원래 이더리움 쪽 썼다가 속도가 빠르니까 솔라나 쪽으로 많이들 넘어간다. 그렇죠. NF나 디파이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더리움의 킬러에 대한 게 있었는데 뭐 FTX 때 워낙 때 나오겠지만 워낙 많이 다운됐고요. 지금 많이 뭐 가격적인 부분은 회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속도가 좀 빠르고 병렬 처리가 되고 있고 프루프 오브 히스토리라고 하는 특별한 알고리즘
쓰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투자자분들도 많이 유입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1, 2, 3도 사실은 좀 이해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혹시 이 기회에 솔라나 이야기 하기 전에 그 네. 부분에 관해서도 조금 설명을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 아, 예, 저는 원래 기술 쪽이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쉽게 설명해 주세요. 레이어 1은 쉽게 말하면 본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은행 본점이 있다. 본점이 있고 레이어 1은 본점이죠. 음. 본점에서 이제 거래하려면 뭐 다 몰리는 거죠. 본점이 레이어 1.0 생각하시면 되고 레이어 2 이렇게 쓰는 거는 본점이 있으면 영업점이 있겠죠. 지점들. 그래서 지점이 있다는 거를 레이어 2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본점만 한 군데 있으면 사람이 몰리면 어떻게 줄을 쭉 서겠죠. 그쵸.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레이어 2라고 하는 건 본점이 너무 사람이 몰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그래서 영업점, 지점으로. 지점을 네. 생겨서 지점으로 처리하는 게 일종의 레이어 2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어 3는 뭘까요, 교수님? 지점의 지점이죠. 아, 지점의 지점. 지점이 또 지점을 낳는 거군요. 그러면 본점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부산에 지점이 있고 이점정인데 지점 안에서 또 약간 뭐 해운대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은 사실 레이어 1, 2, 3 중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3가 더 좋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왜냐면 레이어가 나눠져서 처리 빨리 될 수 있는데 네. 그걸 나중에 정산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또 그래 또 시간 또 약간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3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이따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이 솔라나는 레이어 1만 있죠. 우리는 속도 빠르니까 뭐 새로운 기술력으로 병렬 처리도 하고 빨라져서 우리는 다 처리해요. 처리 가능하다, 한 지점으로. 본점만 해서 돼요. 네, 본점을 본점에서 크게, 된다. 본점을 크게 해서 차선을 높일게요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요. 그래서 레이어 1, 2는 이제 본점 말고 뭐 지점 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원래 기술적으로는 층계가 있고 복잡한데, 그 안에서 할 그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쉽지 않을까. 지금 방금 떠오른 아이디어. 방금 떠오른 아이디어 좋았습니다, 교수님.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레이어 1, 2, 3에 관해서 이해를 해봤고 솔라나는 이제 레이어 1만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포인트로 가져가시면서요. 일단 솔라나 코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코인인지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FTX 파산과 솔라나 코인과의 영향력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FTX 파산 사건을 좀 이야기를 저희가 돌려봐야 될 것 같네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게 솔라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줬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예, 2022년 11월 달이었죠. 이제 FTX 거래에서 파산돼서 이제 큰 충격. 저도 그때 뭐 다른 방송에도 하고 이제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바빴던 기억이 나는데. 바쁘셨죠. 뭐 아시겠지만 뭐 보통 그때 FTX 사건은 뭐 전체 알라메다 리서치부터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 그것들이 투명성이 떨어져.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그래서 원래는 그때 많았었죠. 바이낸스한테 청해서 바이낸스가 뭐 M&A 해준다고 했다가 바이낸스가 이제 스탑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결국은 FTX가 이제 파산됐고요. 그때 솔라나가 왜 이렇게 많이 연결되면 솔라나가 굉장히 FTX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FTX 안에 있는 이해관계자들 그렇고 구성으로 봤을 때 솔라나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FTX가 파산됐을 때 가장 직격탄을 받은 게 솔라나였습니다. 그래서 솔라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그때 FTX 자금에 이제 파산이 되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바이트로 받은 게 솔라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FTX 사건 때 뭐 전체 뭐 비율 그래프를 봤을 때 솔라나가 다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뭐 몇 배 훨씬 높게 타격이 직접적으로 받아서 맞아요. 그래서 솔라나가 가장 직접적 타격을 받아서 그때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때 어려움을 겪었던 건 솔라나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 역시도 19,00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잖아요. 네, 전체 시장이 그랬는데 네, 그래도 더 많이. 비율로 봤을 때 솔라나가 훨씬 더 컸어요. 그랬구나. 근데 이제 또 급격하게 반등을 좀 많이 해줬잖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탄력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 얼마 전에 전고점도 돌파했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졌는데 지금의 가격 변동성은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가격 좀 높다라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뭐 제가 저는 이제 기술 쪽 하는 사람이라 뭐 가격 분석을 좀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더리움 킬러에 대한 여러 가지 속도라든지 그런 생태계에서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더리움 생태계에 굉장히 확대되고 있죠.
EVM 레이어에서 뭐 레이어 2도 있고 이전 2.0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 대항마가 이제 솔라나인데 맞아요. 솔라나가 어쨌든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생태계도 더 늘어나고 있고요. 더 앞선다. 앞선 대표에서 생태계가 상대적으로는 이더리움 작지만 아마 그 FTX 사건 이후로 굉장히 차근차근 하나 빌드업해 나가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프레이트에서도 NFT도 그렇고 디파이에도 쓰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태계 늘어나고 있고 뭐 시장 뭐 가격은 약간 이건 뭐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건데 그런 생태계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건 저도 이제 목격하고 있고요. 그래서 워낙 NFT로 이더리움 했던 프레이트들이 네. 멀티로 이렇게 처리했던 경우도 저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